자, 실력성공 단어 체크 풀이합시다. 자, 1번. 자,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마찰에 의해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해요?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해서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자를 얻은 물체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찰 전기가 발생 안 하죠. 그죠?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두 물체는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 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반대 전하 사이에서는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합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3번이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의 털과죽과 고무풍선을 문질렀더니만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됐대요. 그럼 고무풍선이 마이너스로, 그럼 털과죽이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이 됐겠죠. 그쵸? 그럼 고무풍선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새로 생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전자가 있었는데 털가죽에서 전자를 더 받아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 마찰 후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자, 고무풍선하고 털가죽 사이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털가죽에서 고무풍선 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서 마찰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대전된 금속구 A부터 E를 천장의 실로 매달았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플러스라고 치면은 B는 마이너스가 되고,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D는 플러스, E는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같은 전하는 밀어내고 반대 전하는 잡아당기니까. 그러면 A랑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거는 A가 플러스니까 D하고 E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A를 마이너스로 봐도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똑같아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실을 메우는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만, 그럼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기역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니은 쪽은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역은 마이너스 전하, 니은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 맞고, 금속 막대에서 전자가 이 플러스 대전체하고의 인력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니은에서 기역 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 맞고, 그 다음에 대전체하고 금속 막대 사이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한쪽에 플러스 전하를 띈 고무풍선을 놓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그러면은 정전 유도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 전하로 대전되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서 가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따라서 금속 막대 A 부분은 플러스 전하 맞고, 금속 막대 B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인 거 맞고, 고무풍선은 어느 방향으로? 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6번.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금속 판은 대전체하고 반대 전하가, 그 다음에 금속 박은 누구하고? 대전체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가 대전이 돼야 되니까 맞게 형성이 된 거는 몇 번? 3번.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비커 위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를 장치를 하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갔대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가면 A쪽은 플러스로, B쪽은 마이너스로, C쪽은 플러스로, 다시 D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속 막대의 A쪽은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 맞고, 검정기의 금속 판은 C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정전기 유도 때문에. 예, 따라서 2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같이 플라스틱 빨대와 마찰한 털가죽을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와의 인력의 작용을 해서 이 밑에 있던, 즉 금속 박에 있던 전자가 인력 때문에 위로 쭉 따라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속 박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의 수가 줄게 되니까 이 금속 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속 박은 오므라들게 되고 전자가 금속 박에서 금속 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털가죽을 치우게 되면은 금속 박은 다시 벌어지죠. 여기서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잠깐 위치를 이동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니까 다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9번. 그림은 도선 속의 원자 핵과 전자의 모형을 나타냈는데 기억이 원자 핵이고 기억이 원자 핵이고 니은이 바로 전자에 해당이 되는데 전자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극, B 쪽이 플러스 극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그럼 B에서 A로 흐르겠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원자 핵이고 니은은 전자다. 전류는 그렇죠. B에서 A 방향으로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맞고 A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고 B가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도선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항의 단위는 뭘 씁니까? 옴을 씁니다. 그리고 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불러준다? 비저항 값이다 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비저항은 모든 물질을 길이 1m, 단면적 1제곱미터로 하여 측정한 저항값이라서 이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같은 재질이면은 길이에 관계없이 저항이 일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항값 R은 뭐에 비례하고 저항의 L,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S, 단면적, 즉 굵기에 반비례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요. 일정한 전압을 걸어줄 때 저항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게 되죠. 즉 옴의 법칙 V는 IR에 의해서 전압이 일정하면은 전류하고 저항값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4번이 맞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보자. 자, 그래프는 어떤 회로에서 두 저항 가하고 나에 걸어준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지금 가를 보면 자, 가하고 나를 보자. 가에는 4V가 걸렸고 그 다음에 나에는 2V가 걸렸어요. 자, 전류가 나는 얼마 걸렸어? 2A가 흘렀고 가도 똑같이 얼마가 흘렀어요? 2A가 흘렀죠. 그러면 옴의 법칙 V는 I R에 의해서 저항값이 얘는 몇 옴이 됩니까? 2옴이 되고 이 녀석은 몇 옴이 돼요? 1옴이 되죠. 따라서 가의 저항이 나의 2배가 된단 말이에요. 가의 저항은 2옴이다. 틀렸고 저항은 가가 나보다 크고 가와 나의 저항의 비는 그죠 2대 1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전압 전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전류분의 전압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V는 IR이니까 여기가 전류분의 전압은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저항값 R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큰 게 저항값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 가하고 나는 전지에 같은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거랑 병렬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지금 연속으로 연결해 놓은 저항을 직렬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가 바로 병렬 연결해 놓은 건데, 직렬 회로에서는 뭐가 똑같아요? 회로 어디에서나? 전류값이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흐르는 전류값이 똑같고, 병렬 연결에서는 여기 전체 전압하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단 말이에요. 1번 직렬이니까 틀렸고, 가가 전체 저항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저항값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2옴이라고 치면은, 자, 둘 다 2옴, 2옴. 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항값이 직렬은 어떻게 돼요? 저항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역수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2옴, 2옴이라고 치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 그럼 R분의 1이 1이니까 여기서 R은 전체 저항값은 1이 되고, 여기서 전체 저항값은 4가 돼버리니까 직렬로 연결한 저항값이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직렬에서는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같으니까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2옴에 1옴인 두 저항을 어떻게 연결했대요? 지금 병렬로 연결한 회로에다가 6V의 전압을 걸어줬는데, 병렬 회로는 전체 전압하고 걸리는 전압이 똑같죠. 그럼 여기도 몇 볼트? 6V. 여기도 6V.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여기 3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6A의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3A하고 6A가 이렇게 같이 흘러나와서 여기서 전체가 만나니까 여기서 9A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옴에 흐르는 전류는 바로 3A니까 틀렸고, 1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6V고, 2옴하고 1옴에 걸리는 전압이 같죠. 병렬 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이 동일합니다. 자, 다음 14번. 가전제품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전기 주전자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고, 세탁기는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모터가 돌아가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자. 자, 그림은 어느 선풍기에 붙어 있는 제품의 설명을 나타냈는데, 선풍기가 전격 전압이 220V고 소비 전력이 55W래요. 자, 선풍기는 바람이 나오기 위해서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자, 소비 전력은 얼마 동안이 1분이 아니라 얼마 동안에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와트가 선생님이 줄 퍼 세크하고 같은 단위다 라고 했죠. 그러면 선풍기를 3시간 동안 켜놓게 되면은 소비 전력이 55W인데 전력량은 단위가 hour를 사용하니까 165W시만큼의 소비 전력량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보자. 두 자석에서 생기는 자기력선은 항상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나타나 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자, 그림과 같은 전자석의 코일에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단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에 나가겠죠. 따라서 B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니까 B 쪽이 N극, 그럼 돌아서 자기장이 A 쪽으로 들어올 테니까 A는 S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전자석의 A 쪽은 S극을 나타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서 A로 들어가고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안쪽에서는 A에서 B로 가고 바깥쪽에서는 B로 나와서 A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자석의 내부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 맞고 전자석은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계속해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8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을 때 받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전자기력은 이렇게 풀어주죠. 자, 이렇게 돼서 네 손가락이 자기장, 엄지손가락이 전류, 그 다음에 손바닥 방향이 뭐가 돼요? 힘의 방향이 돼요. 따라서 셋이 다 뭐가 됩니까? 직각이 되는 건 맞아요. 자기장, 그러면 첫 번째 거 보자. 전류하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여기서는 자기장 전류가 되면 힘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맞네요. 힘의 방향이.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자기장이 손이 이상한데? 자, 그러면은 자기장 이렇게 가고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힘 위로 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도 맞고 리을은 자기장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니까 힘이 뒤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18번은. 자, 그 다음 19번. 그림과 같이 말굽 자석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 있는데, 자, 보면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 전지에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자기장 방향은 어디게 되냐면 N에서 S로 가야 되니까 위에요. 그럼 자기장이 N에서 S고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을 이쪽으로 받아야 되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어느 쪽으로? C 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도선은 C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말굽 자석의 극을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힘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로 움직이게 되고 자석은 그대로 두고 전류 방향만 반대로 바꿔도 도선은 어느 쪽으로 가게 돼요? A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바꾸면 전류 방향만 바꾸던지 힘의 방향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만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알아보기 위한 장치래요. 자, 보면은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큰 힘을 받는 거 맞고 자석이 셀수록 더 큰 힘을 받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지금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으로 이 도선이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맞고 말굽 자석의 N하고 S를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말굽 자석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고 둘 다 바꾸면 결국 힘의 방향이 똑같죠. 자기장도 바꾸고 전류도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원래 바깥쪽으로 받게 되니까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자. 자, 그림은 자기장 안에 코일이 놓여 있는 전동기의 원리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자기장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N에서 S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요. 자, 전류는 A에서 B는 위쪽, 그 다음에 얘는 C에서 D는 아래쪽. 그럼 자기장이 N에서 S, 전류가 C, D는 뒤에서 앞으로 힘을 아래로 받죠. 얘는 아래로 받고 이 녀석은 어디로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위로 받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고 A, B는 위로 받고 C, D는 아래로 받고 이 B, C 부분은 힘을 받지 않는 게 맞아요. 즉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네,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자, 다음 22번. 그림과 같이 물체 A하고 B를 서로 마찰을 시켰더니만 지금 전자가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자 개수가 줄었지.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무슨 전화를 띄게 되고 마이너스 전화, B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겠죠. 그치? 전화량이 달라졌으니까. 다음 23번. 그림은 두 니크롬선 A하고 B에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자, ohm의 법칙으로 풀자. V는 IR로. 자, A는 12V에 4A의 전류가 흘렀으니까 저항값은 3옴. B 같은 경우에는 24V에 2A가 흘렀으니까 저항값은 몇 옴에 해당이 됩니까? 12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12옴, 3옴. 그러면 A하고 B의 길이가 같을 때 굵기의 비를 구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항값은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 하는데 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의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죠. 그러면 단면적의 비 SA분의 1대 SB분의 1이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면적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4대 1이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대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는 소리는 이렇게 회전을 했다는 소리니까 여기를 임의로 여러분들 A, B, 여기를 C, D라고 두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갔고 여기서는 돌아서 일로 내려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계로 돌려면 C, D는 아래로 내려오고 A, B는 위로 힘을 받아야 된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A, B가 아래로 힘을 위로 받으려면 전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힘을 위로 받으려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에서 나 쪽으로 자기장 방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돼야지 맞게 되겠죠. 결국에 그래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고 전류 방향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을 아래로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석의 가는 N극이고 나는 S극에 해당이 되고 1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그렇죠. A, B가 힘을 어디로 받고 위로 받고 C, D가 아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가에서 나 쪽으로 형성이 돼야 되니까 가가 N극이고 나가 S극이 되겠죠. 됐어요?